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패드 3D 드로잉 어플 노마드 스컬프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하나 그려볼게요. 캐릭터를 그리는 방식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타입으로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선 원형을 가지고 얼굴을 먼저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카메라 초점을 잘 못 잡아가지고 약간 흔들거리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원형을 가지고 얼굴을 먼저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굴의 형태를 잡기 위해서 눈을 먼저 배치를 한번 해줬어요. 눈을 만들 때 미러 툴을 이용해서 양쪽이 똑같이 배치되도록 한번 미러를 사용해 봤습니다. 얼굴의 형태를 작업을 할 때 메쉬가 많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얼굴의 형태가 자꾸만 찌그러져 가지고 메쉬의 개수를 좀 줄여서 전반적인 형태를 잡아준 다음에 메쉬를 좀 늘려줬습니다. 이번에 제작해본 얼굴의 형태는 얼굴보다 머리 부분이 좀 큰 느낌으로 디자인을 한번 해봤어요. 귀도 미러를 이용해서 좌우 대칭이 똑같도록 원기둥을 배치해 줬습니다. 원기둥도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면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면의 개수를 좀 줄여줘 가지고 세분화를 했을 때 조금 더 각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캐릭터를 색깔을 입히면서 작업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눈 색깔이랑 얼굴의 색깔을 입혀가면서 작업을 해줬습니다. 눈이랑 귀까지 작업을 해줬으면은 그 다음에 목도 원기둥을 이용해서 목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미러를 사용해야 될 오브젝트랑 사용하지 않아도 될 오브젝트를 레이어를 분리를 해가면서 작업을 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오브젝트를 새로 추가를 할 때마다 이 오브젝트의 이름을 넣어주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저도 귀찮아서 그냥 작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도 가끔 생각이 날 때 이름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핑크 색깔 브러쉬를 이용해서 볼터치랑 귀 부분도 살짝 핑크빛을 넣어줬어요.
머리를 만들 때는 튜브 툴을 이용해서 앞머리카락을 작업을 해줬습니다. 튜브 툴을 사용하실 때는 반지름을 활성화 시켜줘서 튜브의 두께를 개별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머리카락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머리카락은 개별적으로 작업을 해줬고 옆에 있는 머리카락으로 갈수록 좌우가 똑같이 작업될 수 있도록 미러를 추가해서 따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머리의 형태가 약간씩 튀어나온 곳이 있으면 조금씩 이동 툴을 이용해서 머리의 형태를 다시 잡아줬어요. 그래서 머리의 형태를 처음에 완벽하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좀 작업을 하면서 조금씩 변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작업을 하실 때 자석을 활성화 시켜주면은 머리카락이 머리 위로 딱 달라붙으면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쉽게 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튜브를 이용해서 앞머리부터 뒷머리까지 다 튜브를 이용해서 만들어줬어요. 머리를 다 결합을 시켜주기 위해서 뒷머리 부분은 마스크를 이용해서 추출을 한번 해줬습니다. 약간 머리 가발을 씌웠다 벗겼다 할 수 있는 듯한 느낌으로 제작을 한번 해봤어요. 마스크로 컬러를 꼼꼼하게 칠해주신 다음에 추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로 뒷머리를 만드는 이유는 튜브로 다 머리를 메꾸지 못하는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귀 뒤에 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튜브로 다 메꾸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뒷머리를 따로 만들어서 머리와 동일한 색깔을 입혀서 머리카락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틈이 생기거든요. 저런 틈은 그냥 뒷머리카락으로 같이 통합을 시켜서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머리 색깔도 컬러링을 진행을 해줬어요. 그 다음 몸통을 제작을 해줬는데 몸통도 역시 원형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줬습니다. 원형을 위로 좀 길게 늘려주시고 자르기 툴을 이용해서 몸통을 잘라서 상반신을 만들어줬습니다. 머리의 크기랑 몸통의 크기의 비율을 잘 맞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통을 복제해서 팔을 만들어 줬습니다. 팔이 양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러를 추가를 해줬어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몸통을 복사해서 하반신도 만들어 줬습니다. 하반신과 상반신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자르기 툴을 이용해서 상반신과 하반신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반신이 조금 긴 것 같아가지고 치마의 길이를 조금 짧게 다듬어 줬어요. 그리고 원형 툴을 이용해서 양쪽에 손을 만들어 줬습니다. 팔의 길이에 맞춰가지고 손이랑 팔을 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몸통 오브제를 복사해서 미러를 추가하고 다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빨강 색깔 모자를 쓴 캐릭터를 만들 예정이어가지고 원형을 머리 부분에 하나 더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 자르기 툴을 이용해서 모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항상 사각형 모양 자르기 툴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자유로운 형태를 위해서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영역만큼 잘라줬어요. 이 올가미 툴을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측면을 맞춰놓고 커팅을 해주셔야 수평적으로 커팅을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원을 잘라줬고요. 모자는 빨강 색깔로 컬러링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지금 다리의 앞부분이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이용해서 다리의 앞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스크로 영역을 칠해 주시고요. 그 칠한 영역을 반전을 시켜 주시고 이동 툴을 이용해서 앞으로 한번 발을 빼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 툴을 이용해서 발을 살짝 빼냈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길게 뽑아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조금 더 발을 길게 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발이랑 손에도 컬러를 입혀주겠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팔이 좀 긴 것 같아서 팔의 길이를 좀 줄여줬어요. 원형도 다시 한번 팔에 맞춰서 재배치를 해줬습니다. 팔의 위치를 맞춰주신 다음에 손이랑 팔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부우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쳐줄게요. 그러면 손과 팔의 경계선이 생기는데 이 경계선 부분을 부드럽게 툴을 이용해서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몸에 비해서 다리가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사이즈를 좀 조절해줬습니다. 저는 모자에 맞춰서 상의에 망토 같은 걸 둘러주고 싶었는데 그 망토를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상반신을 하나 복사해서 이동하기 툴을 이용해서 망토의 느낌으로 사이즈를 조절해 줄게요. 대칭 기능이 켜져 있어가지고 좌우를 똑같이 디자인해 줄 수 있어요. 망토를 어깨에 두르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동하기 툴을 이용해서 살짝 키워줬습니다. 3D로 되는 드로잉이어가지고 이거를 항상 좌우로 계속 돌려가면서 이상한 형태가 없는지 살펴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망토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스크를 이용해서 레이스 타입으로 제작을 하려다가 너무 레이스를 많이 사용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리본을 만들어서 앞에 리본을 한번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약간 빨간 망토 차차 같은 느낌으로 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리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에 미러를 추가해서 리본의 양옆을 만들어 줬고요. 또 개별로 된 원기둥을 하나 추가해서 가운데 묶여 있는 부분도 만들어 줬습니다. 이 리본을 만들 때 폴리곤이 너무 많으면은 나중에 세분화를 했을 때 각이 잘 안 들어가니까 폴리곤의 개수를 좀 줄여줬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리본의 형태가 어느 정도 잡힌
다음에 주름 툴을 이용해서 리본의 중심 부분에 주름을 넣어줬습니다. 주름을 넣어주고 세분화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리본을 다듬어줬어요. 그 다음에 너무 도형으로만 구성된 리본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동하기 툴을 이용해서 조금씩 리본의 형태를 다듬어줬습니다. 그 다음 트라이 플라이너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리본의 끈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저도 처음 보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사각형 틀이 하나 나오고 그 안에 마스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그려주면은 그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노마드에서 저는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꽤 괜찮은 기능 같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드로잉을 해가지고 리본의 끈 부분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 리본의 형태를 잡아주고 미러의 기능을 사용해서 리본을 완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본이 생각보다 많은 오브제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리본의 형태를 모두 다 선택을 해주시고 추가를 가셔가지고 그룹으로 만들어주시면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본을 하나씩 다 선택하는 게 어렵다면 오른쪽에 선택 툴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형태들을 선택 툴로 한 번에 묶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본 형태를 그룹핑을 해주시고 그 그룹을 잡아가지고 이 리본의 사이즈와 각도 같은 걸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한 번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모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자르기 툴로 잘라줬는데 이 모자의 끝부분을 이동하기 툴을 이용해서 조금씩 디자인을 변경해 줬습니다. 그래서 망토 색깔이랑 모자 색깔, 리본 색깔을 모두 통일시켜서 작업을 해줬어요. 원형에 미러를 추가해서 머리카락을 2개 더 추가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치마를 제작을 해줬는데 치마도 세분화를 더 추가해서 각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제 치마도 약간의 장식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마스크 툴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치마 디자인을 해줬어요. 치마는 이번에 레이스를 이용해서 단 하나를 추가해줬습니다. 마스크로 내가 만들고 싶은 영역을 그려주시면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는 게 어려우니까 대칭 툴을 켜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치마의 디자인이 되었으면 추출을 이용해서 치마를 분리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치마 색깔을 입혀주면 되는데 망토랑 같은 색깔로 빨강 색깔로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그 다음 잘려진 부분이 약간 까칠까칠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툴을 이용해서 경계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손에 옷을 안 입고 있거든요. 망토를 만들어주는 바람에 손에 옷이 없었는데 이 손에도 하얀 색깔 옷을 입혀주겠습니다. 마스크로 영역을 잡아주시고 그 영역을 추출해주시고 팽창 툴을 이용해서 옷을 빵빵하게 만들어줄게요. 이것도 역시 늘리다 보면은 도트가 좀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부드럽게 툴을 이용해서 옷을 다듬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의 형태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동하기 툴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각도대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자를 살짝 늘려서 앞머리 부분을 살짝 덮을 수 있게 수정을 해줬어요.
캐릭터가 신발을 안 신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스크 툴을 이용해서 원하는 영역을 칠해주고 추출하기 툴을 이용해서 신발을 추출해 줄게요. 항상 마스크를 사용하고 나서는 마스크 지우기를 해주셔야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율 때문에 캐릭터의 키를 좀 짧게 만들었더니 신발을 표현할 영역 공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조금만 더 다듬어 줬습니다. 신발의 바닥 부분을 분할을 이용해서 나눠주신 다음에 밑바닥 부분은 검정 색깔로 컬러링을 해줬고요. 신발의 발목 부분도 마스크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추출을 해가지고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으로 신발에 장식품을 하나 추가해줬어요. 이게 추출하기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끝부분이 조금 깔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르기 툴을 이용해서 위아래가 조금이라도 더 깔끔하게 끝이 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에 조명을 하나 추가해서 캐릭터가 조금 더 화사해 보일 수 있게 추가를 해줬고요. 약간 성냥팔이 같은 소녀의 느낌이 들어가지고 손에는 별 모양으로 된 요술봉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원뿔 하나를 추가해 주시고 거기에 방사성 5개를 또 추가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원뿔의 각도와 위치를 조절해서 별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불로 합쳐줄게요. 이렇게 별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원기둥을 이용해서 별의 막대를 만들어 줬습니다. 별 요술봉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손에 쥐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별 요술봉을 든 캐릭터 만들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폴리곤의 형태를 좀 줄여가지고 얼굴의 형태를 잡아주는 게 약간의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캐릭터를 만드는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